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현물화폐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현물화폐. 화폐면 화폐지 현물화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당연히 원화나 달러 같은 지폐, 그리고 동전, 우리가 쓰는 동전을 화폐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따지면 화폐는 맞지만 이거는 신용화폐입니다. 이 달러나 원화에 신용에 있다. 이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10,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1,000원짜리도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신화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아주 옛날에 거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면 그 당시에도 화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 알고 있는 인류의 거의 최초 화폐인 조개입니다. 문명권에 따라서 다른 화폐가 먼저 발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조개 화폐가 먼저 발달합니다. 원래 우리가 쓰는 화폐, 이 화폐라는 원래의 말의 어원이 꽃 화자에다가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 꽃이면 꽃이지 조개면 조개지 그건 뭔 꽃조개냐고 이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개는 예전 은나라, 우리가 은나라라고 알고 있고 원래는 상나라라고 하는데 은나라 상나라 그 아주 거의 그 역사의 기록이 없는 시대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냥 그 유물 가지고인가 기록이 거의 없는 시대에 선사시대라고 봐도 좀 무관할 정도로 그 시대에 쓰던 발견된 유물이 화폐 유물입니다. 이 조개를 그 당시에는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화폐의 어원이 뭐냐면 이 패가 조개 패자고 화는 꽃 화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라는 그 한자어는 시대가 많이 변형이 되면서 그게 좀 변형이 많이 된 한자고요. 원래 화폐는 꽃 화자에다가 조개 패자입니다. 왜 꽃 화자가 근데 왜 조개 앞에 들어가냐고요? 꽃 화자, 꽃 이쁘다. 꽃처럼 아주 이쁜 조개, 꽃같이 이쁜 조개를 뜻하는 조개입니다. 그럼 뭐 다른 조개는 막 굴러다니는 조개도 있잖아요. 그냥 대충 어디 이런 도랑 같은 데서 도랑이나 이런 데 좀 나온 조개들 있잖아요. 안 이쁜 조개들. 네, 그거는 화폐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희소성도 없고요. 가치성도 없습니다. 조개는 이뻐야 그 당시에 가치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꽃과 같이 생긴 조개를 화폐로 해 그 당시에는 그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쁜 조개는 장식적인 가치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족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그 장식품으로서의 이게 가치가 아주 높았죠. 그런 만큼 또 이 조개는 변형이 안 됩니다. 그게 잘 보존하며 부시지만 않으면 잘 보존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뭐 1000년까지도 가능할까요? 1000년까지 잘 보존은 가능하겠죠. 지금 음나라, 상나라 때 조개가 지금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그럼 이게 꽃화자의 조개 배자를 해서 마치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이쁜 조개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거를 가치를 높게 평가해줬고 이게 그리고
보존성도 있고 또 귀금속처럼 장식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가치를 부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화폐, 조개, 꽃 같은 조개,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그 비슷하게 그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저기 조개화폐 다음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문명권에서는 이게 먼저 화폐가 되기도 합니다. 곡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물이라면 당연히 쌀을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죠. 그 다음에는 뭐 저기 세계적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게 밀, 옥수수인가요? 옥수수가 그 다음으로 제일 소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뭐 보리 뭐 순서적으로 이게 있죠. 근데 보리 잠깐 밀이 더 많지 않나요? 옥수수보다? 저기 곡물 저기 교환이 국제적으로 저기 밀이 더 많나? 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옥수수보다 밀을 당연히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현재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자,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그게 소고기가 됐건 돼지고기가 됐건 닭고기가 됐건 그 가축에게 뭔가 먹여야겠죠. 네, 맞습니다. 현대의 옥수수가 가축을 기르는데 아주 빠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이지 않으면 가축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에는 그 전에 소나 소가 먹은 예를 들어서 소가 먹은 옥수수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유통되는 곡물 중에 최고 큰 시장은 옥수수입니다. 그 양으로나 그 금액으로나. 이것도 뭐 약간 엉뚱한 데를 넣었네요. 곡물이 왜 모든 물건을 기준이 되는 중심점이 되는 화폐가 왜 가치성이 부여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화폐는 누구나 다 원해야 돼요. 그 물건을 기준점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물건을 쉽게 옮기고 쉽게 보관이 가능해야 돼요. 썩지를 않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가치성 대비 부피가 작으면 좋겠죠. 하지만 무게의 부피는 크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요거만큼 뛰어난 게 없었습니다. 이 곡물만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곡물이 화폐했을 때는 그럼 쌀이었겠네요.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쌀이 그거 맞습니다. 쌀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보편화 약간 된 게 조선시대 한 초반, 중반쯤 돼야 이게 일반 사람도 먹을 정도 보편화가 됐지. 쌀은 그 전에는 아주 귀족중 음식이었고, 쌀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이게 귀족들이 먹을 정도의, 그 정도로 약간 보편화가 된 게, 우리 삼국시대에서 한 백제 누구냐, 옛날에 신라 거시기 누구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선화공주 이야기 있죠. 동모식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 양반이 나중에 백제의 왕이 되죠. 역사에는 그게 의정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참 윗대 좀 왕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좀 왜곡이 되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는 우리나라 사서 자료가 거의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나마 유물로 해가지고 조금 찾아내지 우리나라 삼국시대 자료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통일신라 자료도 별로 없어요. 고려시대 자료도 거의 없어요. 고려시대 때까지도 거의 없어요. 다 이게 전쟁통에 다 이게 사서들이 다 불타와가지고 그나마 조선시대 때는 기록을 잘했고 보관을 이걸 여러 군데 잘했거든요. 나중에 이걸 역사 강의에 따로 하겠지만 이게 정도전이
역사를 이게 하는데 자료를 찾는데 사서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얘가 저기 뭐라 그 유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돌을 좀 닦았다. 이제 그 자기가 돌을 닦으면서 이제 알아낸 정보가 있는데 이걸 증명할 뭐 사서 자료가 없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저기 나중에 옛날에 이랬다는 건 이제 저기 왕들이나 귀족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얘가 돌을 닦고 그 알아낸 걸 갖다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증명해봐. 귀족들이 이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왜 내용, 저기, 그 보존된 그 사서 내용이 다 이게 불살라졌거든요, 옛날에. 고려 사서도 거의 다 이게, 뭐 우리나라 저기 옛날에 뭐 거란도 많이 쳐들어오고, 옛날에 저기 몽골족이 와가지고, 몽골족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기록서를 많이 태워요, 얘네들이. 그때 팔만대장경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팔만대장경 전에, 그 저기, 어디더라? 이게 무슨 산가? 이게 저기 뭐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경주에 옛날에 무슨 사가 있었는데 지금 불타가지고 저기 뭐냐, 황청성 하여튼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 거기 있던 저기 그거 갖다가 다 저기 뭐냐, 경서 같은 거 거기에 책이 겁나게 많았어요. 거기 저기 이게 대장경도 겁나게 많았고 그 옛날에 그 저기 고려시대 때 옛날에 왜 그 경주에 이렇게 많냐면 고려 이전에 경주가 옛날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게 잘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 그런 게 저기 이런 저기 책 같은 거나 사서나 이런 저기 목판 같은 게 목판 활자판 같은 게 이게 겁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고려에 이게 저기 뭐냐 정신혼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몽골족들이 그거 다 불사질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저기 뭐 사서나 서적 같은 걸 다 그때 이렇게 불살라 버리게 몽골군의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특히 이런 글문화나 이런 저기 기록 문화가 발달한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저기 책부터 다 불살라 버려 걔네들은. 왜 그걸 먼저 죽여야 얘네들을 저기 복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도 똑같아요.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저기 몽골 때 그때 거의 대부분 그 몽골군에 해가지고 거기다 다 없어져요. 그 몽골군의 그 저기 그 기초적인 그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몽골은 글이나 문화 같은 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피전복자들을 이게 굴복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굴복을 안 돼. 의식 수준이 높으니까 책 같은 게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려요. 옛날에 뭐 어떻게 보면 진시황의 붕서경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그런 방법을 많이 태클을 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유화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걸 너무 태우니까 지식인들로부터 이제 그 나라 지식인으로부터 반발을 너무 사니까 나중에 유화적으로 그걸 바뀌는데 그 초기에 이제 정복 사업할 때는 가면 다 불태워버려요 그냥. 그 그래가지고 옛날 저기 중국 같은 데도 책이 겁나게 많잖아요. 그래 애들이 불태울 줄 알고 그 책 같은 걸 갖다가 산 같은 데다가 이게 막 이런 산에 있는 막 저기 이런 좀 굴이나 아니면 굴 같은 데 가면 이거 저거니까 뭐 얘네들이 절은 안 거들어 잘 몽골군이. 그러니까 절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막 이게 땅바닥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막 묻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찾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엉뚱한 데를 났네 이거. 그러니까 3,000%로 빠졌습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곡물. 곡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로 사람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곡물은 저기 보존만 잘하면 10년까지도 가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한 3년, 4년, 5년 가면 이게 우리가 묵은 쌀이라고 하죠. 맛이 없어져요. 곡물 같은 것도.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쌀이나 이런 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예전에는 제 곡물의 대표적인 게 보면 그냥 그 우리가 수수대 같은 거 위에 대가리 있잖아. 옥수수 말고 수수대라고 이렇게 있거든. 위에 보면 그걸 조라고 하나 하여튼 그걸 먹었어 옛날에는. 쌀이 굉장히 이게 기술을 많이 이게 수로 기술을 굉장히 이게 요하는 이게 작물이에요. 물을 대야 돼요 밭에다가 그냥 아예 저기 최소한 10cm 가까이는 돼야 돼요. 그 정도 물을 대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게 안 돼요.
옛날에는 바짝물 곡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보리도 그렇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옛날에는 그 조세라고 하잖아요. 조를 먹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옛날에는 화폐였어요. 그래서 저기 조세라고 해요. 조를 세금으로 낸다 해서 조세.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저기 조개하고 이제 이런 곡물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위로 발달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이제 화폐 그 대체를 많이 해요. 소금이 화폐에서 뛰어난 거 뭐냐면 곡물이나 조개에 비해서 일단 사람이 섭취를 안 하면 죽어요. 꼭 필요한 물건인 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얘 쌀 같은 게는 한 10년 이상 가면 아예 못 먹을 정도로 이게 상해버리는데, 이 소금은 관리만 잘하면 몇십 년, 뭐 100년도 가요. 단 물에만 노출만 안 되면 돼요. 물에 노출되면 이제 다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소금이 이게 보관만 잘하면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서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또 곡물보다 부피가 작으면서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옮기기가 좋아요. 어디 뭐 하나 사는데 쌀을 막 한 푸대 쥐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소금을 가면 소금을 이렇게 한 주머니만 가지고, 한 주머니도 아니지. 조금만 그냥 저기, 손바닥에 조금만 이게 얹혀놓고 그냥 가면, 저기 쌀 뭐 저기, 좀 이게, 저러면 지금 쌀 한 가마니 오고, 소금에 우리가 한 줌이라고 하죠. 이게 한 손은, 한 줌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이 오고 이게 가치가 비슷해서. 그러니까 뭘 이게 물건을 바꾸려면 쌀 한 가마에 들고 가는 것보다 소금 한 줌도 안 되는 저기 그걸 들고 가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소금이 이게 다음으로 이게 많이 발달을 해요. 근데 소금이 이게 어딘가 언제가냐, 실질적으로 언제 뜨가 봐. 이게 소금이 그 이게 뭐냐, 염전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이게 큰 화폐로서 역할을 해요. 실질적으로 염전이 이게 보편화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염전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소금이 쉽게 이제 바다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쌀 할감만이 들고 가던 게 이제 저기 소금도 이제 한 푸대 정도 들고 갈 무게가 되니까 이동에도 이게 하고, 거기다가 물에 적시면 이제 이게 다 녹아 없어지니까 이제 화폐로서 나중에 가치성이 떨어질 때 안 쓰는데, 이 염전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금이 이게 화폐로서 이게 큰 저기 그땐 가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길어졌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전 하죠. 구리, 주석과 구리를 합성한 동전이라면 이제 동전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다음으로 이제 화폐로 되는데, 왜 동전이 화폐로 되냐면 첫 번째 녹이 안 슬어요. 가치성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동이. 이것도 저기 원래 금속 중에 우리가 저기 메달 중에 올림픽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죠. 왜 금메달, 은메달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세 번째가 왜 동메달일까요? 가격 순이에요. 제일 비싼 게 금속 중에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다른 금속은 그래도 동이 비싼 편에 속해요. 왜냐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은 이게 변형이 안 되고 이게 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이 이게 최첨단 무기였죠. 검을 쓸 때 청동검으로. 그리고 청동 거울, 주술사들이 많이 쓰고 이거 귀족들이 쓰는 거울이나 장식용으로도 많이 써요. 비싼 금속이에요. 그럼 나중에 철로 해가지고 하면 철로도 이게 어느 시대는 철로도 이게 화폐가 돼요. 근데 이게 철의 특징이 뭐냐면 철은 녹이 슬어요. 녹이 슬면 나중에 녹이 슬 없어져 버려. 화폐로서 가치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잠깐 그 어느 저기 문화권 시대마다 한 번씩 가끔 쓴 적 있는데 그게 오래는 못 가요. 왜냐면 이거 녹이 슬어가지고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동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금. 금이 이제 최고 적격화되어 있죠. 첫 번째, 누구나 다 갖고 싶어요. 왜? 귀금속이나 뭐 만들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고.
그리고 희소하고, 그리고 저기 변형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피 대비 그 작으니까 옮기기가 좋아요. 보관하기가 좋아요. 변형이 안 되니까 또 저기 이게 불을 축적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동이 많이 쓰기도 하죠. 금이 많이 쓰기도 하죠. 이게 현물 화폐의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군계나 장식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동전으로 이제 만들어요. 동전처럼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걸 금화라고 하죠. 뭐 주화라고도 하나? 금화라고 하죠, 많이. 이 금화는 이제 어느 크기의 금화면 이제 그 크기만큼 가치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의 그 시초가 이 금화로부터 왔다고 보시면 돼요.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근데 은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가치가 이 어느 시세에 따라 올라갔다 떨었다 해요, 이게. 그리고 은이 약간 변형이 돼요, 또. 금하고 틀리게. 은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얘가 변색이 되고 약간 좀 변형이 약간 되거든요. 금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은도 이게 가치성을 부여를 하죠, 어느 정도. 이것도 왜냐면 귀금속으로서 많이 쓰이니까. 하지만 금만큼 그게 희소성은 없어요, 얘가. 그래서 금만큼은 쫓아가는 못하죠. 하지만 은도 많이 화폐로 서섭니다. 이게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한 뭐 이거 말고도 화폐가 뭐 저기 현물 화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중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고 화폐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면 화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인류에서 그 대표적으로 쓰인 현물 화폐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5가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현물 화폐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